오늘의 영화는 대통령 후보 유영국. 방금 네가 죽였어. 주인공이 황금빛 낮잠을 자야 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범인의 도피를 돕거나 관객이 잠들어 버리는 영화 은닉한 자에 대해선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골든 슬럼버입니다. 사실 이 영화 제목은 골든 리트리버가 더 어울립니다. 개 같거든요. 당연히 이 동영상은 골든 슬럼버에 대한 어마어마한 스포일러와 관련 영화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 대한 미세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일본 원작 소설이 빅히트를 쳤고 그걸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었고 그걸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영화가 바로 한국판 골든 슬럼버죠. 이 영화의 기둥 줄거리는 평범한 남자가 엄청난 음모에 휘말려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알프레드 히치콕이 생각나는 스릴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잘 다듬은 영화들이 뭐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나 이글 아이 정도가 있겠네요. 또 거대한 조직에게 쫓기는 남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이슨 본이 생각나는 액션 영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는데 주인공이 제이슨 본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차례차례 음모를 박살을 낸다거나 아니면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번뜩이는 재치를 발휘하거나 결정적인 희생 플레이를 해서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극도로 선한 인물로 설정한 다음에 바로 그 선함, 뭐 평범한 인물들 간의 연대, 그러니까 뭐 우정이니 추억이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위기를 벗어난다는 지극히 20세기 소년스럽고 일본스러운 어떤 감성을 들이부어서 대단히 소박한 결말을 짓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데다가 감성을 자극하는 면이 분명히 있죠. 단 일본에서는 말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리메이크하겠다는 실질적인 이유는 여기서 출발했을 겁니다. 배달이 늦어가지고. 스릴러로 시작해서 액션 영화를 거쳐서 첫사랑 한번 건드리고 우정 한번 나와주고 마지막은 시원하게 눈물 한번 뽑아주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죠. 배경은 헬조선, 악역은 국정원이 맡아주면 되고요. 사람들 눈을 가리는 거는 의외로 쉽다. 야, 이거 먹히겠는데? 청진기 대본이니까 진단이 딱 나온다. 시츄에이션이 좋아. 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 김 선생이야. 글쎄 뭐 김선생네 김밥이 맛있기는 한데요. 세상 일이 다 계획대로만 스텝이 밟힌다면 저 X가 왜 저기 저러고 섰겠습니까?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건 그렇고 각하 경화드립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이 영화 또한 철저하게 망했는데 망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구구단도 못된 주제에 미분과 적분을 해보겠다고 달려드니까 그렇죠.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하나 제대로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 헐리우드에서 난다긴다 하는 거장 감독들이 데뷔작을 스릴러 영화로 찍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도 제작비는 적게 들이면서 본인이 스토리와 연출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다루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즉, 잘하면 잘하는 티가 분명히 나지만 제대로 못하면 비웃음만 사기 딱 좋은 장르라는 거죠. 좋은 스릴러 영화의 조건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걸작선 노웨이 아웃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시작까지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각도, 어느 앵글로 바라봐야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아니 씨발 강동원이 평범한 거면 난 뭐야? 난 뭐 심해 생물인가? 암튼 평범한 택배기사인 강동원이
평범한 택배 기사인 김 씨는 친구인 장첸의 전화를 받고 만나러 나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옆에서는 폭탄이 터져서 차가 뒤집어지며 급하게 되돌아온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음모의 희생양으로 네가 선택이 됐고 너는 지금 유력 대통령 후보의 살인범이 되었으며 살고 싶으면 아무도 믿지 말고 도망치라고 말이죠. 너 지금 죽는다고! 그리고 장첸은 이 모든 걸 주인공에게 알려준 대가로 꼭 살아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딱 여기까지는 호흡이 괜찮았습니다. 속도감도 좋았고 흥미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만 말입니다. 물론 뭐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유력 후보 하나 끌어내리는데 굳이 암살이라는 방법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조직의 사주를 받은 정치 공작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비자금을 폭로한 안상구 씨가 2001년 국정원은 왜 자기 직원 중에 하나가 범인으로 몰아서 죽여버릴 애랑 절친인데 둘이 사이좋게 햄버거 처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이걸 가만히 냅뒀는지. 일단 일이 터졌으면 강동원을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데 굳이 스나이퍼까지 동원해가며 자기네 배신자를 먼저 처치하면서 강동원하고는 죽어라 달리기 시합만 하고 있는지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동원이 죽어버리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대로 유지되던 긴장감은 강동원이 자기 여친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지금까지 여친인 줄만 알았던 인물이 모범 시민 맞으시죠? 사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암살자이자 국정원 요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선을 가볍게 넘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봐도 스포츠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 덜 아플 것 같은 이 웃기는 격투신도 그렇고 아무리 눈을 부라려도 무섭다는 느낌은 1도 안 오는 이 여자 킬러는 기절하는 남자의 팔에 매달려 있다가 수직 낙하를 하면서 뇌진탕으로 사망 혹은 기절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멍청하게 죽으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웃기기는 뒤따라 등장해서 슈퍼히어로 착지를 하는 이 터미네이터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누가 100m 밖에서 봐도 킬러 말고는 도저히 다른 직업을 떠올릴 수 없는 옷차림의 이 남자는 먼 거리에서는 총을 마구 쏘아대지만 정작 강동원이 등을 훤히 보여주면서 직선거리로 도망갈 때는 절대로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강동원이 똥마려운 표정을 하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리자 모니터를 하고 있던 곳에서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 돌려. 무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리는데요. 여기서 저랑 비슷한 생각하신 분 없습니까? 핸드폰 추적을 해 이 비용신들아. 강동원의 직업은 택배기사입니다. 인터넷에 송장 번호 한번 넣어보면 전화번호가 바로 나오죠. 그뿐 아니라 방금 전까지 여친이었던 요원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화번호 알겠죠? 잠깐 커트. 안면 인식 프로그램 돌려. 근데 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돌립니까? 핸드폰 추적을 해야지. 그런데 이 등신들은 또 안면 인식 프로그램 실컷 돌리다가 강동원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니까 그때서야 위치를 잡습니다. 그럼 도대체 안면 인식은 왜 돌린 건데?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보면 주인공을 쫓는 인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문가들인지 첨단 장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주인공을 궁지로 몰아가는지를 매우 공들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가에 마스카라 칠하고 끝까지 똥폼을 잡는 게 아니고 말이죠. 이 부분이 영화의 직접적인 주제와 맞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도무지 도망갈 곳이 안 보이는 주인공의 똥줄 타는 심정을 관객에게 전달해서 관객이 스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스마트폰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죠. 그 시절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만든 영화가 그만큼의 기술의 발달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건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쓰여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안면 인식 프로그램 돌려. 시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쫄깃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인공이 누가 만들어낸 어떤 음모에 휘말렸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관객들에게 알려줍니다. Fuck a duck. 주인공이 겪고 있는 위협의 실체를 주인공은 몰라도 관객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공이 헛다리를 짚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라 쫓길 때 관객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강하게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말한 서스펜스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등장인물은 모르고 있는 데서 생기는 불균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감독이 제대로 스릴러를 만들 생각이 있었다면 아무리 늦어도 강동원이 처음에 추격을 뿌리치고 택시를 탔던 순간 악당들의 정체가 뭐고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관객들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 순간에 신해철의 명곡을 튼 다음에 갑작스러운 추억팔이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장면에서 명곡이고 나발이고 존나 짜증났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가요? 게다가 이 영화는 이 흑막의 진짜 정체가 뭔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묘사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어두운 화면에 어디선가 악역으로 등장했던 것 같은 배우들이 나와서 얼렁뚱땅 대사로 몇 마디 읊고 끝나버리죠. 관객은 유력 대선 후보를 죽이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과 그 음모의 희생양이 강동원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당연히 관객은 영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긴장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영화를 구경하게 됩니다. 결국 음모와 쫓기는 주인공과 주인공의 추억팔이가 단 하나도 유기적으로 붙지 않고 전부 다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 영화는 한술 더 뜹니다. 중간중간 뜬금없는 멜로드라마틱한 장면들을 끼워 넣어서 안 그래도 엉망진창인 영화의 흐름을 자기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친구와 접선을 하기 위해 접선 장소로 나가는 강동원을 보여주고 난 다음 친구 믿을 수 있냐? 영화는 갑자기 굉장히 밝고 명쾌한 음악을 틀고 화면을 수학여행 톤으로 바꾼 다음에 한효주가 등장해서 첫사랑 추억팔이를 시작합니다. 뭐 그렇게 혼자 열심히 가? 아 씨발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라마즈 호흡하다가 트림하는 듯한 그런 기괴한 흐름입니까 이게? 또 있습니다. 강동원과 그 협력자가 사건의 단서를 쥐고 있는 사람을 숨가쁘게 추격하다가 별안간 강동원이 TV를 보더니만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자기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고 난 그런 애비야.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한다고. 그리고 이 밥집 아줌마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강동원을 그냥 보내주죠. 왜일까요?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긴장감도 뚝 끊어버리고 그렇다고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은 괴상망측한 흐름입니다. 왜 하필 저죠? 전 그냥 평범한. 강동원이 자꾸만 평범하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더 개빡치는 영화 골든슬럼버 2부 시작합니다. 우리는 1부에서 이 영화가 스릴러 장르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달려들었는지 한효주한테 뽀뽀를 받는 추격 스릴러에 뜬금없는 추억팔이를 끼얹어서 얼마나 괴상망측한 흐름을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강동원도 볼 수 있었고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스릴러 톤과 뽀샤시 톤이 번갈아 등장하는 이런 기묘한 흐름은 엄청나게 안 어울릴 뿐만 아니라 누구냐 너? 속도감을 이빠이 땡겨서
관객들이 이야기 밖으로 못 나가게 해야 하는 시점에서 영화가 앞장서서 딴 생각을 하는 짓거리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죠. 미안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두 개의 채널을 돌려가며 각각 다른 두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한 채널에서는 황해의 추격신이 나오고 있고 다른 채널에서는 멋진 하루가 나오고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원작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원래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네요. 근데 원작이 그렇든 말든 야, 뭐 완전히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두 번 하라 해도 뭐 그딴 걸 내가 알 게 뭡니까? 얼굴 올드보이처럼 원작에서 장점만 가져다가 잘 만들면 되잖아요. 원작이 거지 같으면 리메이크도 거지 같아야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리고 원작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일본 영화 별로 안 좋아해도 원작이 훨씬 낫습니다. 암튼 이 영화의 스릴러적 허접함은 하나하나 꼽자고 들면 끝도 없는데, 이 클론의 존재는 그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수라서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중에 체형 골격이 비슷한 놈을 성형시켜. 원래는 국정원 소속의 요원인데 우린 그걸 실리콘이라고. 성형수술을 해서 강동원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 클론 말입니다. 스릴러 영화에서 이렇게 감독에게만 편리한 설정을 대놓고 사용하는 건 진짜 빡대가리라고 밖에는 표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 없다. 쉽게 가자. 쉽게 가도 너무 쉽게 가는 거죠.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이렇게 강동원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국정원 쪽에 있고 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사건 현장에 진짜 강동원을 보낼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강동원은 의심도 하기 전에 여친을 써서 죽여버리고 얘로 전부 조작을 해버리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잖아요. 강동원을 잡아놓고 그래, 조작한 거야.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을 이유 역시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돼요. 죽이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05시 30분 성이초교 건너편 공중전화. 거대한 조직이 개인을 쫓는 형식일 땐 조직 쪽에 핸디캡을 줘야 됩니다. 개인을 막 죽여버릴 수 없도록 말이죠. 그래야 잡아놓고 민기적거리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동안 주인공이 열심히 대가리 굴려서 빠져나가거나 하는 게 말이 되게 되죠. 여기요? 여기는 클론이 있잖아요. 그냥 죽이면 된다니까? 이봐요, 김건우 씨. 일이 복잡하게 됐잖아요.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니네들이. 원작 역시 이런 인물이 있고 조작하는데 썼다는 언급 정도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치트키를 남발하면 긴장감이 팍 새버리기 때문이죠. 이 아무짝에 쓸모없고 영화의 긴장감을 마치 팩맨처럼 잡아먹는 클론의 존재가 유용한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형 강국 한국을 온 세상에 알려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성형 관광을 유치하는 거랑, 지불하는 수법 등으로 두 번째, 감독이 벌려놓은 판을 한 방에 수습하는 어설픈 반전을 때리기에 정말 좋습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둘이니까 둘이 한 방에 넣고 쿵짝쿵짝 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다. 고생했다. 너무 쉽죠? No, you should have. She was something. 이럴 거면 차라리 극장에 들어가는 관객들 뚝배기를 한 대씩 후려갈겨서 바보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지능을 이 영화에 나오는 강동원급으로 떨어뜨리면 아마도 이 영화가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릴러는 관객보다 똑똑해야지 대충 편하게 만들어 놓고 멍청하게 봐달라고 부탁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캐릭터와 드라마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이 영화는 상영 시간이 2시간도 안 되는데 그 안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릴 시간도 없고 인물들의 감정선을 보여줄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30시간 남았네. 그럼 이제 어쩌죠? 그래서 이 영화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안 보여줍니다. 존나 혁신적인 해결책이긴 하네요.
강동원은 착한 게 아니라 끝없이 멍청하게만 굴고 있습니다. 친구의 유언이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였는데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믿죠. 믿었다가 계속 뒤통수를 맞습니다. 친구 믿을 수 있냐? 하긴 뭐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헤어진 전 여친한테 스팸 문자나 보내고 있죠. 애가 얼마나 멍청해 보이면 강동원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비호감입니다. 처음부터 진짜로 저 팔아넘기실 생각 아니셨죠? 중간에 강동원이 갤로퍼의 본네트를 내려치면서 좀 손해보면서 살면 어때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죄라고요? 열심히 자신의 착함을 설파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유가 같이 다니는 국정원 전 요원인 민 씨가 대신 의심하고 망봐주지 않았으면 함정이다. 철수해라. 여기서 잡혀 죽었을 겁니다. 쪽 방향 철칙을 넘어 알았지? 아니 지금 누구 덕에 시체가 안 되고 살아있는데 누구한테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행복하세요? 진짜 착한 건 이 양반이죠. 저 같으면 제 손으로 죽여버린 다음에 국정원에다가 시체 팔아먹었을 겁니다. 강동원이 계속 고고하게 착한 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이 국정원 전 직원 민 씨는 강동원이랑 같이 쫓겨주고 강동원 대신 싸워주고 정보 얻어다가 계획 짜주고 최소한 한 번 이상 마주친 놈이 있을 거야. 마지막엔 강동원 대신 총 맞고 죽어주는데요. 이 둘이 어쩌다가 이렇게 전우가 된 건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강동원이 차 한 번 밀어준 거밖에 없죠. 아이, 저 인간 중독성 있네. 차라리 담배를 피세요. 중독성은 담배도 있지만 담배는 천천히 죽기라도 하지. 한효주는 왜 직장까지 벌어가면서 강동원을 도와주는가? 긴급 제보가 들어왔네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김성규는 왜 가족까지 벌어가며 강동원을 도와주는가? 건우 아니에요. 건우 아무 잘못 없어요. 김대명은 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는가? 이렇게 우냐? 이 사람 이렇게 울리라고. 이 영화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강동원은 줄창 울상만 짓고 있는데도 잘생겼네랑, 한효주는 몇 장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허벌나게 이쁜 애랑, 추격자의 그 꼬맹이가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시간 참 빠르네 등등의 감상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전부 다 외모지상주의자에 외모로 사람을 품평하는 저급한 취향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캐릭터가 제대로 하나도 설명이 안 되니까 캐릭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강동원, 한효주로 보이고 이 사람들이 잘생기고 이쁜 건 사실이니까 그런 거죠. 만약 이 영화가 다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겠다고 머리를 썼다면, 상영시간 짧게 끊어서 한 번이라도 더 상영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원작만큼의 시간을 갖고 캐릭터를 설명했다면, 설정론은 몇 개 가지고 편하게 갈 생각 말고 어떻게든 관객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말을 만들어 보겠다고 덤볐다면 제가 이따위 등급을 주는 일은 없었겠죠. 이 영화의 등급은 컨셉 지랄맞게 잡았다. 을 드립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Lay your palm flat on that tabletop. What's it gonna be? May I lift the hands off the tabletop in order to remove my billfold?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s.